아, 다 왔네요. 어색하고 좋네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멘탈 케어 스타트업 주식회사 플렉스 대표 윤순일입니다. 우리 솔루션은 개인의 감정 표현에 대한 습관을 데이터화 시켜서 평소와 다른 패턴이 발생할 때 디지털 휴먼이 왜 그런지 챗봇과 AI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현재 키즈 다이어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표님의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많은 길 중에 창업을 선택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약 10여 년 정도 교육 전문 기업에서 서비스 기획과 사업 전략을 담당했었는데요. 특히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학습 서비스를 많이 기획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직 감정 표현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인성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한글 독해력이 부족하고 감정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심리검사지를 작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대신 심리검사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리상담센터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심리상담사와 대화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죠.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내에서 아이와 직접 대화하면서 심리검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안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인성교육 서비스가 될 거라고 확신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창업을 결심하고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공동 창업이 30대 때는 가능하지만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어렵습니다. 동료들에게 창업을 하자고 했을 때는 가정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아이템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투잡으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고 시장 환경이 높아질 때 동료들이 합류를 했죠. 40대 같이 하면 같이 망합니다. 누군가가 아이템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같이 합류를 해서 그 이후부터 비전 수립과 아니면 성장의 발판을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창업을 하고 나서 힘들었던 부분은 정작 창업을 했다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응원한다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의 모든 회사의 브랜드는 제가 그냥 등에 업고 살았을 뿐이지 창업하고 나갈 때는 인맥이 없구나 라는 부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얻으려고 통장을 보니까 100만 원 있었는데요. 사무실을 알아보니까 한 평짜리에 월 27만 원 하는 곳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제 독립 사무실을 큰 방을 하나 얻었었는데 한 평짜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적응도 힘들고 또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런 부분을 이겨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는 스팸 문자만 오더라도 반갑더라고요. 개인적인 부분 외에 창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정신 건강이라는 부분에 많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짜증내거나 울거나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일 때 크면서 나아지겠지 라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인가? 라는 부분에서 많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아동 심리 검사라는 것이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일반화되기 위한 가장 큰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 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이를 위한 육아 가이드까지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조달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멘탈 케어라는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도와 시장의 흐름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기 힘들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또 개발에 비용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까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엑셀러레이팅 그거를 지원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 선정된 이후에 제가 항상 어려웠던 자금 조달 1,000만 원을 제가 개발비를 지원받게 됐어요. 특히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키즈 다이어리에서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가진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게 되었고요. 입주 공간도 제공해 줬습니다. 더군다나 또 코로나 시기에서 저희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무료로 되고, 그리고 또 6층에는 스튜디오도 있어서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우리 키즈 다이어리 소개라든가 아니면 기타 영상에 관련된 부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타트업에게 돈이 들어갈 부분이 해소가 되었죠. 그게 진정한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렉스의 키즈 다이어리가 궁금한데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바이스 내에서 5마리의 동물 친구가 일상생활 주제로 해서 심리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게끔 계속 대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이라든가 표정, 음성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시켜서 패턴화시키면 심리 상태, 감정 상태, 그리고 인지, 언어 발달 과정, 관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보호자가 자녀에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육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즈 다이어리의 핵심 기술은 총 20개의 등록 특허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만의 기술력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즈 다이어리는 지속성이 장점이라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캐릭터가 질문을 하고 아이는 영상으로 녹화하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하는 부분의 속마음을 이끌어내긴 하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다 보니 아이가 재미가 없어져서 지속적으로 사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대화였습니다. 심리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를 고도화시켰는데요. 베타 서비스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DB에 대한 수집도 높아지고 영상 일기에서 하나씩 쌓였던 게 이제는 대화 한 번으로 영상 일기 10개 수집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의미한 감정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면 내년에는 대화하지 않고 AI 미술 심리 검사 비대면으로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집 안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확장 가능성이 큰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영유아 말고 다른 방향도 가능한가요? 키즈 다이어리의 서비스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게 가장 큰 확장성의 기반이 있습니다. 시간대별 어떻게 행동하고 뭘 먹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공백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사고라든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적으로 판단이 되면 동물 친구가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돌봄 케어라든가 시니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 스타트업으로서 어디쯤 와 계신 것 같나요? 네, 이제 본격적인 멘탈 케어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지자체를 통해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는 통신사와 사업 제어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키즈 다이어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는 중개 플랫폼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 심리상담사와 매칭이 돼서 유선 전화 아니면 메신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 스모건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에 진출한다면 약 20분에서 30분만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특징과 차별화로
내년에 반드시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인생으로는 어디쯤 와 계신 것 같나요? 네, 항상 중간인 50점인 것 같습니다. 창업한 이후에는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회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플렉스 멤버들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서비스에 대한 완결성과 고객을 위해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좀 까다롭고 불편하게 대하는 점이 제가 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사업과 가정 모두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렉스 직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우리 플렉스 멤버에게는 저를 믿어주고 1년, 2년까지 함께 해준 우리 멤버들에게 나중에 모든 성장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됨을 똑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제가 증인하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나가고 싶은 도착지는 어디인가요? 먼저 아동에 관련된 우리 키즈 다이어리는 3년 내에 국내 통합 플랫폼의 넘버원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또 보호자의 육아 스타일과 또 교육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플렉스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거의 다 왔다라고 언제 가장 말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키즈 다이어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연령이 다 사용하게 되면 영유아가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다시 자녀를 낳아서 다시 그 자녀에게 키즈 다이어리를 사용한다면 그 문화와 육아에 대한 대를 이었을 때 다 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지만 제 짧은 경험으로는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서비스가 인정되고 검증되는 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언젠가 그 서비스를 고객이 좋아하고 또 글로벌 진출하기까지 노력하고 재도전할 수 있다면 반드시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도전하기를 응원합니다. 거의 다 왔다 출연 추천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같이 이웃 입주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 바통의 송영일 대표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 같이 응원해 준 것 같고 계속 관심을 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고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백건웅 매니저님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하고 나갈 때까지 정말 스타트업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도와주셨던 백건웅 매니저님에게 이 고마움을 이 영상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